오늘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진행을 하기 전에 자바스크립트가 어디서 나왔는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는 브랜드 아이크라는 이분이 개발을 했는데, 그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 혹시 아시나요? 그 넷스케이프라는 회사에서 이분한테 좀 홈페이지가 바뀔 수 있는, 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좀 개발을 해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 HTML, CSS만 있었어요. 근데 HTML, CSS 가지고 혹시 막 홈페이지가 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사이트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버튼 클릭하면은 이쪽만 바뀌고 이런 것들 있죠. HTML, CSS 가지고만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뭐 검색어 같은 거 막 움직이고 이런 거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은 원래 기사 이런 로고 있다가 올리면은 구독 기사 보기 버튼 뜨고, HTML, CSS만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생각해보면은 우리 HTML, CSS로만 이루어진 그런 페이지를 어떤 페이지라고 했죠? 정적 페이지, 정적 페이지라고 하죠. 예시로 아마 위키백과 같은 사이트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제 위키백과 같은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HTML 문서를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 안에서 뭔가 바뀌지가 않아요. 내용도 안 바뀌고요. 뭔가 동적이지 않아요. 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로그인을 했으면은 뭐 로그인한 사람의 아이디를 띄워주고 싶다 하면은 이제 JSP 서블릿 같은 서버 페이지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동적 페이지를 만들어주고는 했는데, 그냥 이 프론트엔드에서만 서버 쪽까지 가지 않고 프론트엔드에서만 조금 동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언어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필요해서 이 브랜드 아이크한테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언어를 개발을 했어요. 초창기에는 그냥 모카라는 이름의 언어를 개발을 했고요. 얘가 나중에는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 라이브 스크립트가 인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다기보다는 뭔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자바 언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자바 언어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이름만 떼가지고 와요. 자바 이름만 떼가지고 와서 라이브 스크립트가 아닌 자바스크립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어구로 끄는 거예요. 자바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이렇게만 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자바고 자바스크립트면은 조금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가져다가 쓴 거예요. 약간 바다 코끼리랑 코끼리 같은 느낌. 그냥 이름만 똑같은 거지 다른 언어입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가 어디서 사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맵 API, 이거는 카카오 맵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요거를 그냥 가져다가 놓으면은 카카오 맵 자체가 우리 웹사이트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맵 같은 거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 하트 버튼 있죠? 하트 버튼 누르면은 하트가 빨갛게 채워지죠? 이런 것들도 자바스크립트 이용하면은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버튼 누를 때마다 바뀌는 거죠. 혹은 뭐 회원가입 혹은 뭐 로그인 같은 거 할 때 회원가입 폼에다가 뭔가를 비워놓고 뭐 회원가입하겠다는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은 필수 정보입니다, 뭐 입력하세요, 이런 문구가 뜨게 되죠. 꼭 입력해야 되는 그런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원래는 이 회원가입 폼을 가장 먼저 보게 되면은 이런 필수 정보입니다 라는 문구가 안 띄워져 있다가 얘가 없다가 이제 얘를 안 채워놓고 회원가입하겠다 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안 채워져 있으면은 여기는 필수 정보입니다 라는 문구가 띄울 수 있도록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없다가 어떠한 버튼을 누르면은 띄워지게끔. 이런 것들도 자바스크립트 사용하시면은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HTML, CSS만 가지고는 그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 정적이에요. 근데 나는 뭔가 그냥 가만히 냅둬도 뭔가 움직이게 만들고 싶고, 아니면은 뭐 어떠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요소가 튀어나오게끔 하고 싶고 써지게끔 만들고 싶고, 이렇게 하려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고안된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어떤 기술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들어본 것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Node.js 이런 거. 자바스크립트가 요즘 가장 각광받는 언어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기업들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조금 유행인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ode.js 서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jQuery라는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뭐 텐서플로우 JS 요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텐서플로우 딥러닝 기술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머신러닝, 뭐 빅데이터 관련 기술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론트엔드도 가능하고요. 서버 쪽도 작성 가능하고 머신러닝, 빅데이터 쪽도 가능합니다. 이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이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웹브라우저, 뭐 크롬이라던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파이어폭스 어느 웹브라우저에서든지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까 이 자바스크립트가 개발이 된 어떠한 회사가 넷스케이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넷스케이프에서 이제 아이덴 브레이커 그분한테 어떤 언어를 개발을 해오라고 했는데 그 넷스케이프에서 원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 자바스크립트 이는 넷스케이프에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이스크립트라는 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있죠? 여기서는 제이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웹사이트를 개발을 했을 때 넷스케이프에서는 자바스크립트만 동작을 할 수 있는 거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제이스크립트만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호환이 안 되죠. 같은 사이트를 보고 싶은데 여기서 볼 때랑 저기서 볼 때랑 달라요.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표준형을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어디서든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표준형을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요즘 사용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표준형이 개발이 되어서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경과를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Node.js로 뭐 서버도 만들 수 있고 뭐 jQuery를 사용해가지고 프론트엔드 쪽 개발할 수도 있고 혹은 뭐 텐서플로우 JS 사용해가지고 뭐 머신러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농도의 프로그램도 개발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이 된 공개 API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맵 같은 경우 카카오 맵 API, 뭐 구글 맵 API 다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기상청 API도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져다가 쓰면 돼요. 어떻게 쓰는지도 그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사용 가능하고요. 뭐 모바일에도 가져다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웹에서도 가져다 쓸 수 있고 그리고 jQuery 같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도 가져다 쓸 수 있고 Vue.js나 뭐 앵귤러 같은 프레임워크도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확장자가 .js예요.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코드를 작성을 할 때에는 HTML 안에서도 작성 가능해요. 여러분들 CSS도 사실 HTML 언어는 아니죠. CSS 언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CSS를 따로 작성하고 이제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건데 불러다가 쓰면 되는 건데 HTML 안에 여러분들 CSS 작성할 때는 무슨 태그 쓰죠? 뭐 썼죠? 그쵸. 스타일 태그 썼죠. 스타일 태그를 쓰게 되면은 이 안에는 CSS만 작성을 하는 영역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 태그 안에는 CSS 언어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건데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HTML 태그가 있으면은 이 사이에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열어요.
그럼 이 안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저 자바스크립트도 다른 언어예요. 그런데 HTML 문서 자체에서 작성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작성하실 때에는 꼭 스크립트라는 태그 사이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있어야지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볼 건데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떠한 동작들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일단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입력하고 출력하는 거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바에서는 뭐 프린트라는 메소드 본 것처럼 입력과 출력도 자바스크립트에서 가능한데 먼저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document write라고 쓰게 되면은 HTML 문서 내에다가 출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JSP에서는 표현식 쓰게 되면은 그 표현식 안에다가 쓴 내용은 HTML 문서에서 출력이 되죠. 그렇게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게 출력을 할 수 있는 게 document write라는 건데 여기에서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내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인데 앞에 document라고 있어요. 그리고 .write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약간 구조가 이런 거랑 비슷하죠. 예를 들면은 자바에서 mass라는 클래스에 나는 뭐 제곱수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power라는 메소드를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자바에서 쓰는 코드라면은 이 mass라는 거는 클래스 이름이죠. 그리고 power라는 거는 이 mass라는 클래스 안에 기능이죠. 메소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간 구조도 비슷해요.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도 객체지향 언어거든요. 얘도 객체지향 언어여서 이 다큐먼트라는 객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큐먼트라는 객체가 있는 거고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write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 다큐먼트에 write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HTML 문서 내에다가 출력을 할 수 있고 사용자 눈에 보이게끔 출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콘솔 창에다가 출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콘솔 창은 이클립스의 콘솔 창이 아니에요. 이클립스 콘솔 창이 아니라 여러분들 브라우저 상에서도 콘솔 창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그래서 클라이언트 눈에 보이기는 해요. 볼 수는 있는데 일반 사용자들은 보지 않아요. 이거는 뭔지 한번 이따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alert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팝업 창이 뜨는 건데 우리 웹사이트에서 가끔씩 뭔가를 막 버튼 누르고 하면은 이 위쪽에 요만한 창 뜨는 거 가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창도 이 자바스크립트 사용해서 alert문 사용하게 되면은 팝업 창으로 띄워줄 수 있거든요. 요것도 이따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요게 일단은 세 가지 HTML 문서 내에 출력하는 방법, 콘솔 창에 출력하는 방법, 그리고 알림 창으로 출력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입력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창을 띄워가지고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프롬 폰트를 띄우는 방법 그리고 그냥 확인하고 취소만 누를 수 있는 확인창 띄우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이따가 사용을 해볼 건데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자한테 어떤 값을 입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력받은 값은 우리가 저장을 해놨다가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확인 버튼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하는 건 아니고요.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건 아니고 확인 아니면은 취소 값으로 그냥 버튼만 눌러가지고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확인 취소만 누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로 입력을 받기 때문에 입력받은 값은 문자열로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입력한 값은 문자열로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고요. 이제 컨펌 창, 확인 취소만 누를 수 있는 이 컨펌 창에서는 버튼만 누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true 값,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false 값
이렇게 불리언 타입으로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입력을 받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입력하는 방법, 프롬프트랑 컨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출력하는 거, 다큐먼트, 콘솔, 알러트 사용해가지고 출력하는 방법 있는데, 요거는 한번 지금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